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남진, 나훈아. 나훈아, 남진. 거의 두 사람 이름은 한 덩어리 세트로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세트로 뭉쳐다니는 두 사람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어머니, 아들. 와줘서 고맙다. 어머, 이 영화를 예전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못 보시고 지금 영상 보신 분들은 하재근 평론가님, 어머, 두 사람 라이벌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같은 영화에 나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이벌 나온다고 하면은 아 뭐야 나 그 사람하고 안 나와 안 찍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같이 나왔네요 지금. 보통은 이제 당대 최고의 스타들, 라이벌들이 한 영화에 안 나올 때가 많지만 네. 간혹 가다 보면 또 야심찬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땐 또 라이벌을 딱 캐스팅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건데 네. 그렇다 보니까 저 영화도 당대 그야말로 쌍벽의 인기를 누리던 남진 나훈아, 나훈아 남진 이렇게 딱 캐스팅해서 화제몰이를 했던 것 같고 네. 아직도 저 영화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저 영화 포스터 딱 나올 때 네. 배경에 깔렸던 노래가 있거든요. 어허. 그 노래가 나훈아 씨가 70년대 초반에 발표한 찻집의 고독이란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나훈아 씨가 웬만해서 공연에서 부르지 않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끔가다 나훈아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그 다방에 들어갈 때에 짜자쿵짝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짜자쿵짝 그 노래잖아요. 네. 네네. 가끔가다 나훈아 씨가 이 노래를 이제 공연장에서 부를 때 네. 보디가드를 세우고 어머. 불렀다고 합니다. 어머. 이 노래를 부르면 무서웠다는 거예요. 어머. 왜냐하면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어? 그때의 일이 뭐냐면 네. 1971년에 나훈아 씨가 공연 중에 교환한테 피습을 당해서 왼쪽 뺨에 78바늘을 꿰매는 어머나. 큰 사건을 당했었는데 세상에. 그게 그 트라우마 계속 남아서 이 노래를 잘 못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나훈아 씨가 1993년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내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면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말을 못하겠다. 아. 그렇게 인터뷰했거든요. 네. 1993년에. 그러면 보세요. 30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20년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나훈아 씨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은퇴를 한 상황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전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네. 나훈아 씨가 차마 말을 못했던 그때의 그 이야기를 라이벌인 남진 씨가 네? 그 기억을 되뇌어서 지금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것도 고개가 갸웃해지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피습, 그러니까 괴한한테 피습된 거는 나훈아 씨인데 왜 그때 기억을 남진 씨가 얘기를 해요? 나훈아 피습 사건이 벌어지고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남진 씨가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것입니다. 당시 극에 달하던 팬덤 싸움이 불씨가 되면서 남진 씨가 라이벌 나훈아에 대한 범행을 사주한 것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게 된 것인데 이에 따라 부산에서 공연을 하고 있던 남진 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올라왔어야 했다고 합니다. 에? 당시 남진 씨는 누군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 같고 재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론은 라이벌 구도가 강력했던 시절에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어머나. 이 소문은 50년 세월이 흐른 최근까지도 종종 거론되곤 하는데 최근 남진 씨가 당시를 떠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특수부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어머나, 합니다. 어머나. 3분에서 5분 정도 조사받으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귀가시켰다고 하는데 어머나. 그만큼 오해를 많이 받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로부터 몇십 년이 흐른 뒤에 남진 씨가 범인과 관련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무슨 이거 진짜 아니 무슨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너무 지금 뭔가 흥미진진하면서 오싹하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범인 관련 뜻밖의 사실을 전해드렸다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허준 변호사님? 이 범인이요.
남진 씨한테 오기 전에 고신성일 씨한테 먼저 찾아갔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TV에서 고신성일 씨의 매니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진 씨도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 고신성일 씨한테 가서 비슷한 제안을 했는데 이 신성일 씨가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날까 싶어서 이 돈만 줘서 좀 달래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오니까 결국에는 경찰을 불렀고 다툼이 생기니까 더 이상 신성일 씨를 찾아가지 않고 이제는 타겟을 남진 씨로 돌렸던 거예요. 아침에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떴는데 머리맡에 너무 섬뜩하게도 모르는 얼굴이 있었고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었는데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 라이벌 해쳐주면 돈을 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실제로 나훈아 씨 피습 사건이 벌어졌던 것인데 나중에는 이 범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진 씨한테 앙심을 품었는지 이 남진 씨의 목포 고향집이 있어요. 되게 부잣집인데 여길 찾아가서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까지 저질렀거든요. 심지어 그때 어머니가 계신 집이었는데 이 불을 타고 집에 뭐 재산 피해가 나고 이것보다 남진 씨가 두고두고 이 사건으로 화가 나고 속상한 건 뭐냐면 그 집에 남진 씨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린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진 씨가 46년생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상화만이 유일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얼굴이었는데 그때 이게 불타버리는 바람에 보고 싶어도 이제는 눈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질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유인경 평론가님도 이제 기자 생활하실 때 그런 거 많이 또 이제 소문도 듣고 실제 또 알아보려고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어디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약주 한 잔 걸치시는 어르신들이 마치 그걸 기정사실인 것처럼 나오나 잘 나갈 때 남진은 뭐 어쩌고 막 그걸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 주고받던 막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요 정말 미중의 사건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테러라고 하는 거 피습은 되게 정치인이라든가 뭐 이상한 조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었는데 네. 당시 우리나라의 라이벌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리고 최고 절정의 인기 가수들이 이런 일을 당한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요. 지금 뭐 BTS도 있고 뭐 별로 스트레이키즈도 있지만 이분들의 인기를 능가할 만한 연예인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도 적었고 무대도 적었기 때문에. 근데 김명준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엄청난 의혹을 해서 또 고향이 한 분은 영남이고 한 분은 호남이어서 또 그런 것 때문에도 오해를 있을 수도 있고 두 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그래서 뭐 별의별 의혹이 있었지만 어쨌든 두 분들은 그 상처와 스캔들과 의혹을 다 감수하고도 탁월한 노래의 실력으로 국민들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꼭 이 사건의 배후와 진실을 알아야 될까? 저는 뭐 그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두 분들이 지금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생각해보면 남진 씨 입장에서는 그런 수많은 억측과 오해로 얼마나 또 곤혹스러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실제 남진 씨 경우에는 그런 어떤 소문 말고 괴 소문 말고 실제 본인이 어떤 피습 뭐 습격당했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요. 남진 씨도 피습을 당했었습니다. 1989년에 조폭한테 피습을 당했는데 당시에 그 한밤중에 조폭이 공격을 해와서 흉기가 허벅지를 관통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반대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관통해서. 그때 만약에 허벅지가 대동맥에 닿았으면 3분 만에 사망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세상에. 1, 2mm 차이로 흉기가 대동맥을 비껴갔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목숨은 구했는데 아직도 그때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뭔데요? 얼마 전에 남진 씨가 그때 자신을 공격했던 그 조폭 범인을 만났는데 에?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에? 아니 이건 또 무슨 영화 같은 얘기예요. 그때 그 사건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법한데 그 괴한 그 범인과 같이 밥을 먹다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남진 씨가 후배 결혼식에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고 나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아마 커피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형님 접니다 하더니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와서 그가 과거 공격했던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남진 씨 앞에 인사를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남진 씨 입장에서는 순간 또 흉기 들고 온 줄 알고 약간 좀 긴장을 했대요. 그런 게 트라우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일로 크게 느낀 바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아마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진 씨가 얼마 전에 그 사람을 만나서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누가 들으면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본인한테는 트라우마였고 그쵸. 그런데 그 친구가 돌아와서 그렇게 아무튼 사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 네. 남진 씨가 말하기로 그때는 살인 미수였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최하 형량을 받도록 본인이 또 선처해달라고 편지도 써줬대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 그렇게 내기도 했고 그것이 그 친구가 감명받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형님 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 네. 그 일을 계기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남진 씨 입장에서는 아마 한 젊은이를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이게 바로 진짜 뭔가 덕을 베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런 트라우마에 살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덕을 베푸니까 한 사람이 또 삶이 그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의 인생이 또 달라지는 놀라운 효과를 거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진, 나훈아 씨, 남진 앞으로 영원히 또 팬분들한테 많은 사랑과 또 관심 속에 또 좋은 노래 전해주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